네, 저희의 예상대로 10만 원을 돌파를 하고 오늘 신고가를 찍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FD 승인 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야, 이거 절대 털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고,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밖에 말씀을 안 드렸었고, 그리고 이 수급을 볼 때 확실하게 주가를 누르려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려는 분명한 수급이 보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저점을 만들어내고 개인들을 또 털려 나가게 만들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 주에는 유한양행 더 올라갈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신고가 영역에서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가 봐야 하는데, 적정 주가를, 그리고 유한양행이 앞으로 나올 그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앞으로 로열티 부분을 보고 앞으로 또 유한양행에 대한 재료 모멘텀, 앞으로 기대감까지 더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한양행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금 털리지 않고 저와 함께 해 나가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기 고점이라는 건 결국 중장기 상승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정 또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가격대까지 끌고 가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유한양행 첫 번째로 봐야 할 게 결국 FDA 우리나라 최초 승인 이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털렸어요. 예, 털렸다라는 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가 엄청나게 나왔었죠. 야, 26만 주 정도가 매수가 나왔는데 털리긴 뭘 털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 매도가 없었을까요? 매도도 100만 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120만 주 정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유한양행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120만 주 정도의 매도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의 매도도 있었고, 그리고 120만 주 정도의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신규 매수세, 그러면 이번에 새로 사신 분들은 뭐 수익률이 그래도 크겠지만 한 10%밖에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 기존 물량들을 털고 올리려는 이런 세력들의 속셈이 너무나 뻔했고, 그리고 이 유한양행을 주가를 내려야 FDA 승인이 또 별거 아니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또 HLB와의 관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유한양행 주주님들께 단기적으로 절대로 흔들어대는 흐름에 속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진짜 고점 신호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진짜 고점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고, 그럼 유한양행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일단은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두드려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계산기? 바로 앞으로 적정 주가에 대한 계산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고, 이 매수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어느 정도의 측정되는 주가가 형성이 되어 가면 거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 확률이 커요. 자, 오늘 흐름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의 매도세가 나갔습니다. 자, 볼게요. 10만 주 정도의 개인 순 매도가 나갔다라는 건 이 고점에 대해서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개인들의 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이 고점에서도 고가 놀이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해나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뭐 우리 유한양행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정말 좋은 기업이죠. 이 류알티 머크사와의 기술 이전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ADC 제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이 고가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고가 놀이를 상당히 유지를 합니다. 자, 유한 양행 또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고점에 대한 고가 놀이를 할 만큼의 가격대가 오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점은 분명히 발생을 한다. 이 고점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일단은 100% 매도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50% 정도의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타점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드릴 거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또 시황 분석을 통한 이 유한 양행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그냥 장기적으로 난 들고 갈 거야, 난 모르겠어, 난 절대 매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가는 종목 없습니다. 없어요. 마이너스 20%, 30%막 조정 줬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일단 수익을 챙겨 나가고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또 다시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난 그냥 무조건 들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30%막 견디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척 하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언제 팔아요? 여기서 조금 올라오면은, 야, 나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이런 흐름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우리가 최소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해 나가고요. 앞으로 이런 단기 조정이 올 때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한투자증권 최근에 3일 동안 이 매도세를 정말 퍼부었던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다시 매수세로 돌아오고 있고, CLS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기관계에서도, 그리고 외국계 자금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이런 상승 시그널을 분명히 발동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뭐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앞으로 이런 단기 고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유한양행이 또 어떤 재료의 연속성을 가질까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유한양행이 R&D,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를 해서 제2의 랭라자를 무조건 개발하겠다 라는 내용의 기자 간담회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국재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려보자면, 매년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입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2,500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 파이프라인이 현재 8개가 있고, 이런 내년 임상에 착수할 파이프라인은 4개 이상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12개 이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FDA 승인을 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재료의 연속성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고점 후에 또다시 일정에 따라서 이런 재료들이 터질 거고, 제가 앞으로 이 유한양행 주주님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큼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대응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유한양행, 우리가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까지 같이 한번 이끌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도움들, 이런 대응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해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저는 구독, 좋아요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효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시나리오 전략과 또 앞으로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런 공유되는 전략 자료들 꼭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만 해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요. 유한양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재료의 연속성이 또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일정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 우리나라 시장 트렌드가 어때요? 글로벌 시장을 상당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하락을 하면 아무리 좋은 개별 종목도 결국 시장의 폭락에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한양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이런 매수 타점들과 앞으로 이런 조정 뒤의 매수 타점과 앞으로 고점에서의 타점,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매수를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타점, 결국 중요한 건 타점인데, 이 눌림목과 고점 신호들 그리고 저항과 지지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고, 이런 저항과 지지, 눌림목과 고점 신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식의 지금 우리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타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정말 많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자료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또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수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는 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강의 영상까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매집 구간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 평단가가 저항 지지 구간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왜 사면 저항 구간이고 또 팔면 지지 구간이고 정말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빠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진입 타점에 대한 공략법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들 현재 이 첫 페이지뿐만 아니라 제가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실적 발표들,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 판에서는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옵니다. 어떤 날은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이게 악재가 소멸됐다 아니면 재료가 소멸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뭐 카카오,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과 같은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의 영상들을 투자 종목 선정하기,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그리고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는 방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 대장주 매매법, 그리고 박프로의 필살기법 대공개, 수익 나는 종목 선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강의까지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기술적 분석이나 이렇게 회사 매출액이나 이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어떤 식의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잡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급등 전의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투자를 해봐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저희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참고하시고 꼭 성투하시고 돈 많이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2개에서 3개 종목 정도 판별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료 참고해 보시고 꼭 성투하시고 저 박프로와 앞으로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